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평스 경제연풍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확한 기업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지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내셨습니다. 네, 책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제가 오기 전에 한 10분 정도 후다닥 좀 소문을 네, 읽어봤는데 네. 이 투자 지침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업의 숨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이걸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읽어보고 나서 제가 한번 작가님에게 예, 장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랍에미리트 얘기입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히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작년 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히안 UAE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7개 토국의 그렇죠. 집합 국가죠. 역사를 보니까 뭐 얼마 되진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1971년? 예. 네, 우리나라 분들은 오히려 두바이를 더 잘 알 거고. 그렇죠. 네, 두바이. 수도는 두바이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아부다비잖아요. 수도는 아부다비죠.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7개 토국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 UAE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대통령이 오신 거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아랍 그러면 오히려 사우디의 빈살만이나 네. 그리고 그 두바이의 무하마드 이런 분들이 더 유명하죠. 더 이제 친숙한데 사실은 이번에 무하마드 빈 자이드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약간 은둔형이었어요. 실제 그랬던 게 원래 장자가 아버지 밑에 장자가 위에 형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바로 전임 대통령. 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2014년에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진 뒤부터 실제적인 통치자로. 그렇죠. 할라파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실제 통치자로 해왔고 그 이전부터 굉장히 실력을 쌓았던 분.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이나 두바이의 모하메드처럼 언론에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통치를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2014년부터 실질적인 통치를 해왔고 대통령 오른 건 202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완전 실권자였다. 그렇죠. 예. 대통령 된 거는 2022년도이지만 실제로는 2014년도부터 실질적인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무하메드 빈 자이드 보통 우리는 이분을 이제 부를 때 MDZ라고 불러요. MDZ. 예. 그 나라에서 부르고 미국에서도 홍칭의 무하마드 뭐 빈 자이드 알 나하양 그래가지고 MDZ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특히 이제 아랍 쪽이나 이분들은 귀족들은 이름이 워낙 길어요. 그렇죠. 길어서 보니까 자이드 알 나히안 가문이에요. 예, 나히안 가문이고 풀로 하면 훨씬 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줄인 거? 예, 줄인 게 이 정도고 MDZ로 불러서 이제 이분이 오신 게 중요한 의미는 빈살만이 작년에 사우디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UAE에도 사우디 못지않은 국부펀드들이 많으니까. 역시 그 돈줄인 아부다비를 쥐고 있어서 경제개발 이미 이제 지난 1년 2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300억 불의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그랬죠.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아직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왔을 때 좀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좀 재기가 조금 매듭을 좀 지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제 사우디도 사우디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랍 국가들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친미 국가이고 경제가 비교적 자유롭게 오픈돼 있고 네. 물론 체제는 이분들 왕세제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죠? 왕들이 세습하는 군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국부 펀드들 머니 파워가 대단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 대통령의 1박 2일 일정 어떤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까? 굉장히 촘촘한 것 같아요. 이제 제게에서는 제일 어찌거렸던 게 어제 오후 1시부터 총수들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세션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1부 세션은 대기업, 그러니까 이제 10대 그룹 이내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 2부 세션은 뭐 약간 K 컨텐츠라든지 패션 이런 중견기업들 형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장덕궁에서 후원을 방문하고 대통령 만나고 저녁 이제 오후에는 재계 분들 쭉 만나고 저녁에는 대통령과 하고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아마 MB를 만나서 왜냐하면 이분 2014년부터 이제 실질 통치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렇죠. 그때 시작한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만난 거죠. 네,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인이 그 이명박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일정은 그 일정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총수들을 뭐 거의 빠짐없이 다 만났다고 보여지는데 뭐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좀? 저 아침 조간 신문에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날 회동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 세션으로 나눴다. 예. 그리고 지금 UAE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 기업별로 조금씩 나눴는데, 재밌는 거는 이번 만남이 재계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UAE 대사관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분들하고 얘기하고 싶다. 예, 우리는 이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제 정한 거래요. 이 20개 기업들을.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면담자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당연히 들어갔고, 네네. 왜냐하면 거기는 삼성 엔지니어링 원자력 발전 그렇죠.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 네. 그리고 LG 롯데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롯데는 사실 저기 만난 곳이 송도 롯데 호텔이에요. 준동 회장은 근데도 지난번에도 빈살면도 빠졌고 이번에 빠졌습니다. 직접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실증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그럼 HD 현대도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HD 중공업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 그렇죠. 그리고 효성 조현준 회장도 들어갔고, 이제 대기업 쪽은 그 정도로 이제 들어갔고, 재밌는 건 중견기업 중에서도 이번에 대기업 집단 들어갔죠. 하이브. 네. 대기업집. K 컨텐츠 때문에 부르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게 무신사 회장이 들어갔어요. 네. 네, 무신사 대표가 들어갔는데 K 패션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이례적이다 여기에서는. 무신사가 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랍 생각하면 그게 패션이 있나? 비슷한 말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무신사가 들어갔다는 건 일종의 패션 플랫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사가 사실은 그 옷 기업이기보다는 사실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K 컨텐츠 원래 우리가 아랍 그러면 늘 전통적으로 원자력, 방산, 전기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조금 폭이 확대된 것 같아요. 우선 하이브가 들어갔다는 게 그 전부터 K 컬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패션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 들어갔던 게 이번에 조금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상해 볼 수 있는 수혜 업종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아랍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원자력이 대표적이죠. 그 원자력. 근데 너무 길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여러 경제 채널이라는 데 가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게 원자력인데 여전히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렇죠. 뭐가 됐던 얘기는 아직 없고. 예, 지속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원자력에 대한 그냥 수혜의 기대는 굉장히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면 구체적인 건 아직 없다. 사실은 동유럽의 원자력도 진출 사실은 무산되었고 뺏겼고, 이번에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UAE가 2025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한다고 지금 외신들은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게 이제 수개월 안에 이제 입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 미팅이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 이재용 회장이 지난해부터 UAE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데 방문해서 공을 들인 이유도 사실은 그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규 원자력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뜨겁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자력이 또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AI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AI가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가 막 불붙듯이 뜨거운데 이유가 뭐냐 하면 AI라는 우리가 인터넷도 시작하면 비슷해요. 인터넷 초기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때 초기에 어디 기업이 제일 뜨거웠냐면은 시스코였어요.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인프라를 깔아야 이용할 거니까.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네.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서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처음에는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통신 인프라가 이제 시스코의 대표적인 상품인데. 그렇죠. 그 당시 시스코가 주가가 40배 뛰었어요. 엔비디아가 그런 거죠. 그렇죠.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인프라를 깔아야 당연히 되잖아요.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지금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AI GPU 상품이
5월인데 블랙웰. 네. 블랙웰을 뭐 몇십만 개를 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개 가격이 4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하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AI가 이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검색을 뭐 제 주위에도 보면 벌써 검색을 제 GPT로 한다든지 굉장히 빨리 바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서 검색 시장이 AI로 극히 넘어갈 건데 문제는 우리가 구글로 한번 검색하면 0.3W 드는데 AI를 검색하면 2.7W 드거든요. 전력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10배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친환경 이야기 떠들고 뭐 친환경 이야기 하는데 이 전력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발전소로는 안 그래서 원자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LNG까지 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이 물리다 보니까 지금 원자력을 바라보는 분들은 좀 그렇게 같이 봐도 재밌는 시장일 수 있다. 예. 그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일단 제일 빠른 게 원자력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UAE는 2050년까지 탈탄소 전환 정책 그렇죠. 이거 하면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 비중 뭐 6%까지 늘린다 이렇게 얘기 네. 나와 있고 추가 원전 수주도 이제 임박한 것 같고 우리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원자력 UAE의 그 원자력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나 유럽하고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거기 뭐 원자력 근데 선진국인데. 하나 변수 중에 하나가 SMR이에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여기 이제 미국 특허 문제 이런 게 걸려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하는 바틀렉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로 가져가는 건 사실 가성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 유럽, 프랑스 이런 데좀 싸게 갈 수 있는데 UAE는 다행 그나마 우리가 좀 지고 있는 게 이미 하나 깔았잖아요. 하나 또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 그렇죠. 네. 업체니까. 방산 분야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아랍에미리트가 사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방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되고 이제 분쟁도 이란과 거의 약간 긴장 상태도 있고 전통적으로 아랍에미리트는 보니까 뭐 후세인하고 탈레반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그렇죠. 국가이기도 네. 하고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 무기 수입 비중의 2.4%.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결코. 적은 게 아니죠. 굉장히 네. 적은 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다변화한다고 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 천공 레이더 네. 이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 방산 쪽도 두 가지 방산은 이제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요건이 돼야 돼요. 네. 우선 최근의 방산은 다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무기 하나 가져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가져왔을 때 시너지가 같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존 시스템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우디나 유럽, 그 아랍 쪽은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를 많이 썼죠. 그렇죠. 근데 미국 무기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시스템이 어딜까요? 싸면서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싸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6.25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사실 시스템 미국 시스템을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이쪽에서 UAE가 가장 관심 가진 분야가 뭐냐면 그 요격 미사일이에요. 패트리어트 같은. 그렇죠. 그 요격 미사일인데 그동안 이제 요게 이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해서 LSM이라고 해서 요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관심이 많아요. 요번에 이제 어제 들어올 때도 이제 요건 약간 이벤트성 같지만 저는 굉장히 숨어 있는 의미가 있다 보는 게 비행기 한 편대를 같이 보냈어요. 네. 비행기 들어올 때 예. 경호하면서도 있고 환영 대통령 그 전용기 전용기 딱 좌우로 붙으면서 그게 은근히 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홍보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숨어 있는 의미인데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아랍 쪽에서는 요즘은 뭐 이 항공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요 부분이 지금 관심이 많아서 요게 관련된 기업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예.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원래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11억 달러 주고 네. 전궁2라고 해서 다기능 레이더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요게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미국 무기를 쓰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스템으로 좀 싸게 움직일 수 있는 무기는 한국 무기다. 요게 좀 강점입니다.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방산 쪽이 더 기대를 할 만하지 않나 원자력보다는 네. 그런 생각도 이제 더 개인적인 빠를 수 있죠. 빠를 수 있죠. 예. 그 제 말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그렇죠.
또 HD 현대중공업도 사실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 뭐 그런. 그렇죠. 사실은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 하나 오션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그룹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다 같이 방산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HD 현대중공업하고 세게 붙고 있죠. 구축함 사업 때문에. 구축함 사업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거 팔아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LG 넥스원이라든지 시스템 팔아먹으면 되는 거고, 네. 이제 구축함 사업 같은 경우는 HD 중공업하고는 굉장히 경쟁이 붙어 있어서 HD 중공업의 최근에 가장 큰 횡보는 이 구축함이라든지 미국의 구축함 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확장하는 게 그룹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기순 부회장이 어제 굉장히 빨리 달려와서 어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쪽에서는 자기들 구축함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이나 포럼을 열었어요. 홍보를 하고 싶은 거죠. 아. 예, 지금 하나오션과 이 HD중공업은 그런 굉장히 대척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구축함의 조구 설계, 우리나라 그 군사 구축함들의 조구 설계는 다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변경된 설계는 또 HD중공업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특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기술 빼갔다 안 빼갔다. 근데 이게 인수돼 버렸으니까. 네, 인수돼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세계의 가장 큰 핫 이슈입니다. 예. 사업이 워낙 커요. 국내 국산 무기 체제 해마 7조예요. 그리고 미국 있죠? 네. 동남아는 이미 HD중공업 묶고 있어요. 아라까지 먹으면 HD중공업으로서는 새로운 시장 하나를 먹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에서 핫 이슈입니다. 이 배를 만들게 되면 이제 호르무즈의 그렇죠. 이란과 마주보는 네. 경계선에서 활동을 하는 그렇죠.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야, 여러 포인트가 많은데 이번 참 이분이 방문을 한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촉매가 될 수 있는 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동의 붐을 좀 열 수 있는 제2의 붐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이 참 특이한 게 여러 산업군을 예전 같으면 몇 가지 이제 원자력 정도 방산 정도나 네.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K 컬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푸드도 앞으로 들어갈 것 같고 K푸드 뭐 여러 다 가지. 네. 여기에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습니다. 어쨌건 마지막에 뒤처리 이게 후속 이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 그렇죠. 좀 실질적인 좀 성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어제 그 송도 롯데호텔에 이제 세계 총수들이 쭉 줄을 서서 가는 모습이나 빈살 왔을 때 모습을 보면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느 정상이 와도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 겁죠. 줄 서서 대기업 총수들이 10분 단위로 만나서 그렇죠. 줄을 서서 만나는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볼 때는. 이분은 왕족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 슬퍼하지만 어쨌든 이 뒷면에 뭐냐면 우리 수출이나 매출처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줄고 동남아가 줄면서 그 기업들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걸 생각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쪽을 우리가 어떤 교두보로 확보할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좀 고민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박주근 리더스넥 대표 모시고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